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몸도 좀, 힘들기도 한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번아웃이 좀 와서 유튜브를 신경을 많이 못 썼죠. 그래서 댓글도 많이 못 달아드리고 영상도 지금 좀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지난 주말에 바이오솔루션이 CB를 800억을 발행을 했죠.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글에다가 저는 이걸 너무 좋게 보고 꺄라고 썼는데 댓글에 아니 선생님 저건 악재가 아닙니까? 라고 댓글이 달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장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솔루션 이모저모를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솔루션 차트예요. 좀 넓게 보면 이런데 최근 구간만 일단 보면 제가 이때도 이제 저는 그 전에 이제 많이 눈여겨서 보고 좋아하던 주식이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이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오르다가 또 잘 올라서 제가 이때 뭐 신이 나서 바이오솔루션 가즈아 했죠. 그랬는데 이때 갑자기 CB 공시가 납니다. 제가 이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꺄라고 했는데 아니 선생님 이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서 아유 음봉도 이런 음봉을 맞았어요. 하루 만에 6.83%가 하락을 합니다. 지금 거래량도 꽤 많이 실린 모습이죠. 지금 이 구간에서 주주분들 모두 다 위협을 느끼실 것 같아요. 충분히 무서워하실 수 있는 구간이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게 내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 좋은 주식이 맞나? 위험한 거 아닌가? 뭐 지금이라도 뭐 팔아 말아 뭐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솔루션이 이렇게 특징주로 잡혀 있죠. 바이오솔루션 800억 원 규모 사모CB 발행 결정 속 약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체가 어딘지 보니까 이음 프라이빗 에쿼티랑 여기 PE죠.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음 측이랑 IBK 캐피탈인데 둘 다 유명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 둘이서 투자조합 공동으로 설립을 해서 지금 바이오솔루션에 800억을 넣고 있는 모습이죠. 전환 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를 보니까 아유 맙소사 무려 회차가 1회차입니다. 네, 바이오솔루션 첫 CB예요. 첫 CB인데 지금 파격적으로 사채 권면 총액 800억을 질렀죠. 지금 정관상 자녀 발행한도 남은 것도 200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표면 이자율이 3%예요. 그러니까 3%짜리 CB를 발행을 한 거죠. 800억을. 자, 사채 발행 방법은 3호고 지금 전환 가액을 보니까 발행했었을 때 기준으로 3318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시세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을 보니까 지금 2천억짜리 회사에 800억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아우 무려 32.61%나 전환에 따라 앞으로 이만큼의 수량의 주식을 발행을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납입일이 2021년 7월 16일이에요. 3달 뒤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공시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여쭤보실 거예요. 아 선생님 지금 3자 유상증자도 아니고 CB잖아요. 근데 CB라는 게 전환사채라는 게 박쥐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다가 CB를 투자를 했어. 그랬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잘 돼서 주가가 막 올랐어요. 그러면 나는 주식으로 바꾸면 되지.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안 좋아. 그래서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 그러면 나는 이자만 받고 그냥 내 돈 다시 원금 돌려줘 라고 해서 이자 장사만 하면 되는 믿지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채 CB가 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거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분명한 악재 아니에요? 요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기관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메자닌 같은 걸 할 때도 그렇고 저렇게 CB에 투자를 할 때도 그런데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CB의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투자할 때 부도 리스크예요. 만약에 저 회사가 정말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요렇게만 빌려주는 단기 자금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렇게 연수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내 돈이 묶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부도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부도 나면 CB 못 돌려받아요. 근데 그걸 감안을 하고 내가 1년에 고작 3%의 이자만 가지고 저거를
저렇게 돈을 굴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명확한 투자가 맞습니다. 아무리 10이라고 해도 투자가 맞아요. 물론 제3자 유상증자로 전환가액을 딱 고정을 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받지 못한 건 당연히 아쉬워요. 하지만 규모가 크잖아. 800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솔루션 입장에서도 본인의 시총의 30%가 될 만한 그러한 자금을 3자 유상증자로 받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12로 받았는데 그건 아쉬운 부분이 맞아요. 하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 12 800억이 뭐 100억, 150억, 200억 이렇게 애매한 숫자가 아니라 800억이면 1회차인데 800억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누가 딱 지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12 집행을 할 때 800억을 한 회사에다가 2천억짜리 회사에다 800억을 지른다? 시비를? 이거는 내가 부도 리스크도 감안을 하고 1년에 3%라는 정말 엄청나게 낮은 거의 없다시피 한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도 이음 쪽도 그렇고 IBK 캐피탈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한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저 친구들은 메이저 기관이에요. 분명히 뭔가 생각이 있겠죠. 그럼 이어서 조금 더 깊숙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 말미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발행회사의 매도 청구권, 콜옵션에 관한 사항인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본건 사채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행회사, 그러니까 바이오솔루션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바이오솔루션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 그러니까 PE 애들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 요게 핵심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얘네가 PE 애들이 100%를 지금 다 사채를 800억을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40%는 나중에 바이오솔루션 아니면 바이오솔루션이 지정하는 애한테 매도해줘라 라고 콜옵션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이오솔루션한테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요걸로 해결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32.61%가 전환 가능 주식인데 여기에 40%면은 13%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PE가 지금 이 물량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콜옵션을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13%는 바이오솔루션 측으로 넘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주주 현황을 볼게요. 지금 장성선 대표님이 계시죠. 지금 2020년 12월 기준으로 19.78%인데 지금 대주주가 지분을 팔았던 케이스가 올해 초에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지분율이 낮아져 있을 겁니다. 지금 세부 항목을 보면 17.61%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낮아져 있을 거예요. 근데 바이오솔루션이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대주주 지분율이 이게 뭐야,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저는 하나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 전환사채 800억에 콜옵션까지 이용을 한다면 여기에 13%가 들어가면 아마 30%가량 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대주주 지분율이 강화가 된다면 주주들이 더 안심하고 투자하기에 적합한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티라이프 이식 가능한 병원이에요. 지금 2021년 2월 말 누계, 3월 말 누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24개에서 28개, 40개까지 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최근 IR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각 병원의 병원장님들 그리고 담당 의사님들이 그렇게 좋다고 호평들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식 가능한 병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봐도 상품 자체의 가치는 엄청나게 잘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 니들 이렇게 좋은 상품 가지고 잘 팔면 되지. 너네 그리고 옛날에 그 말도 했잖아. 너네 IPO 때 받은 자금 많아서 돈 남는다고 투자도 앞으로 더 안 받을 거라며. 그러면 상품 좋고 투자도 안 받을 거고 돈도 있으면 그냥 이걸로 장사하지 뭐 한다고 시빈을 800억이나 받아?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IR 자료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전환사채 결정 공시랑 납입일 간에 3개월 차이 나는데 요건 단순하게 주주총회 이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자금이 납입이 되는 건 7월 16일이니까 그 이전까지는 지금 납입이 없는 상태로 뒤에 나오겠지만 리픽싱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너네 방금 말했다시피
돈 많다며. 저도 말씀드렸죠. 자본력은 많다고. IPO 때 이제 공모 때 받은 자금이 많아서 이 친구들 1년에 뭐 돈도 얼마 안 쓰고 앞으로 투자도 안 받는다고 회사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 우리가 옛날에 투자 안 받는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해서 많이 당황스럽지.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요게 기업을 인수하거나 영업권에 대한 양수 절차, 이러한 쪽으로 사용이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요렇게 한번 목적을 잡아버리면 이제 PE 측에서도 요거를 감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다르게 돈을 쓸 수 있는 구멍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조금 크게 보냐면, 카티라이프가 방금 병원에서도 급속도로 많이 호평을 하고 있죠. 좋다 하고 있어요. 시장을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렇게 좋아. 회사도 잉여금이 있어. 근데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대규모 자금을? 이 친구들이 영업력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아이스티처럼 뭐 뒤로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해서 상품을 잘 팔 수 있는 애들도 아니고, 정석적으로 마케팅이나 영업망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기업을 인수한다는 게 아무래도 영업이나 판매 쪽, 이쪽 관련돼서 역량을 좀 확보를 하지 않을까, 그럴 만한 유통기업을 좀 인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또 한 측에서는 좀 공장 증설이나 이런 캐파빌리티 관련된 그런 과감한 투자를 꿈꾸고 있지 않을까, 좀 요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제가 100억이나 200억이나 300억이나 이러한 애매한 숫자의 시비 같으면 반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건 800억이잖아요. 세상에 2천억짜리 회사가 1회차에 800억을 받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선뜻 10이라고 할지언정 투자를 해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좋게 보는 이유가, 얘네들이 지금처럼 야금야금 좀 찔끔찔끔 요렇게 영업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품은 잘 구성을 해놨는데 유통이나 영업 쪽이 약하구나, 그리고 공장 쪽에서도 뭔가 증설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예를 들어서 섰다고 한다면,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그림을 제대로 그려놓고 시장을 장악할 만큼 큰 샷을 내려고 이렇게 도약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리적으로 들어요. 그냥 제가 그냥 뇌피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얘네 지금도 돈 많아요. 잉여금 아직도 많아요. 뭐 운영자금으로 쪼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돈을 어디에서 누군가는 투자를 해준다고 하고 그걸 넙죽 받잖아요. 그리고 상품은 계속해서 호평이고, 그러면 이거 갖고 뭐 하겠냐는 거죠. 맞고 제대로 잘 짜서 한번 제대로 빵 하고, 시장을 한번 먹어보겠다, 이러한 게 그냥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3번을 보면 나머지 전반 사항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번, 2번 건너뛰고 일단 3번 먼저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PE가 SK건설, SKTNS, 태용로직스 IPO랑 같이 규모가 큰 딜에 참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 애들이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투자하는 기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지금 인수 기관이 악질적인 게 아니다. 정말로 좀 이 친구들도 고심해서 괜찮은 투자처를 찾아서 큰 결정을 한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말하는 게 전환가액이랑 리픽싱인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전환가액이 3318원이란 말이에요. 한간에서는 리픽싱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있습니다. 지금 30% 하락분까지 리픽싱이 있어요. 그러니까 7월 16일 기준으로 요렇게 되는 거예요. 1개월이 경과하면 그 1개월의 평균 가격을 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전환가액보다 낮으면은 전환가액 조정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리픽싱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이제 공시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겠죠. 전환가액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전환 가능한 주식이 30%가 넘잖아요. 그럼 전체 물량에서 30%가 넘는 물량의 전환가액에 하방이 21,222원이면 이거 지금 바닥 잡혔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그럴 수는 있어요. 지금 정말 양아치 같은 애들은 어떻게도 하냐면, 이렇게 리픽싱 하방가 잡아놓고 또 나중에 가서
야, 우리 계약서 다시 써 하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 PE도 그렇고 바이오솔루션도 그렇고 그럴 만한 애들은 아니어서 그 경우는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21,222원 가지고 제가 오히려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솔루션 그림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전에 분석할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이 친구 엄청나게 변동성 심한 친구입니다. 꼭 주의하시고 리밸런싱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라고 밴드를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요 밴드랑 제가 바닥 요렇게 언급했습니다. 야, 지금 바닥 12,650원이 코로나 바닥인데 지금 이게 다시 올 것 같아? 네가 지금 이걸 바닥으로 잡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이걸로 잡았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때 지금 분석을 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때 한번 올랐어. 빠졌어. 이때 50% 정도를 투자를 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올랐어, 빠졌어.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르는 구간에서 이때가 한 13에서 14%가량 수익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익절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잔여 물량을 3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그냥 다 파는 겁니다. 익절을 하는 거예요. 익절을 하면 어쨌든 지금 이 구간에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분석을 이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익 구간일 거란 말이에요. 요때 팔았어. 그럼 50에서 예를 들면 30% 정도 남아 있으니까 30%를 다 팔고 나서 나는 30%만큼만 왜 들고 있었냐면 바닥을 여기로 봤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바닥이 21,222원이니까 여기가 바닥이야. 여기가 바닥이야. 니네가 잡아줬어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자신있게 배팅을 하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60% 정도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지금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걸 봤을 때 방향은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방향은 정해졌어. 그럼 이제 드라이빙 문제잖아. 어떻게 롤링 구간 내가 어떻게 드라이빙 할 건지 그 문제잖아요. 그럼 그놈의 컨트롤만 잘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바닥을 너무 깊게 봤어서 안 그래도 좀 아쉬웠는데 오히려 좋아. 그래서 지금 비중을 2배 넘게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익절을 다 하고 신규로 들어갔을 때, 새로 들어갔을 때, 자, 내가 세팅을 다시 한다.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동성을 볼 거야. 여기까지 변동성을 볼 건데, 지금 옛날에 내가 투자를 진행했던 것보다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솔루션은 이런저런 이유로 오히려 저는 더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고요. 지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걱정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 바이오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올라있죠. 또 어느새 3,200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 신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죠. 왜냐면 거의 다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주식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많이 올라 있는데 오히려 지금처럼 태울 거 없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투자하실 때 당연히 쫄리지. 이게 빠지면은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원래 이만큼 분석을 해서 잘 알고 있는 회사의 주식도 저렇게 무섭게 빠지면 당연히 무섭죠. 견디기 힘들죠. 흔들리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저게 투자 기회가 될지, 정말 뭐 피해야 될 그런 악재가 될지는 판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그 회사의 코어 자체가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코어 자체가 아까 이식 가능한 병원 수도 보시다시피 아시는데 2월, 3월 갈수록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코어 자체가 흔들리지 않은 상황에서 저 주식 총수가 늘어난 게 뭐 단순하게 공짜로 늘어난 게 아니라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이 좋은 상품을 잘 팔아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콜옵션 40%로 대주주 지분 강화가 되겠다라는 그림까지 그려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잘 이렇게 곱씹어서 생각을 하시다 보면 또 하나의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승하세요.